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 옷이 바뀌었죠? 옷이 바뀌었다라는 말은 하루가 지났다라는 말이에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제 교문에서 발열 체크를 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3학년들이 입사를 하게 돼서 생활관에 발열 체크를 했는데 이 말을 또 한 것 같지 왜? 오늘 근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죠. 안성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등교했던 이게 학교 학생들이 다시 바로 하교를 했어요. 학생들이 바로 왔다 바로 이제 관계 되는데 이거 참 오늘도 이제 지금 선생님이 이제 강의 찍기 전에 뉴스 기사 한번 봤는데 다시 확진자가 국내 확진자만 또 30명이 넘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찌됐든지 간에 더 이상 등교를 미룰 수 없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등교를 하게 될 것 같긴 해요. 웃긴 게 이게 안성 지역만 오늘 등교를 안 하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 선생님 생각으로는 등교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근데 등교를 안 하게 되는 지역의 학생들이 조금 많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 이제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준비를 했었을 텐데 갑자기 또 이제 온라인 수업 준비를 하냐고 좀 많이 바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좀 업무 처리를 하고 오느라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확인을 못하고 왔어요. 확인을 못하고 왔어요. 대략적으로 보긴 했는데 또 누구 거는 질문에 답변해주고 누구 거는 또 질문에 답변을 안 해줄 수 없어서 그건 좀 이따가 다음 강의 찍을 때 요거 강의 끝나고 나중에 선생님이 또 한 번에 몰아서 일단 그거 질문에 대한 설명해 주도록 할 거고요. 이건 하나 기억나는 게 이거는 이제 설명이 필요 없는 거라서 하는 말인데 2단원에 대한 강의 해설을 언제 하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여기 진도 나가면 이제 그때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안 남겨줬더라고. 다행히 선생님이 문제풀이 영상 찍을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 믿고서는 질문한 거 빼고는 여러분들이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거 가장 중요한 게 동위원소의 정의 그 동위원소의 특징 그런 거 있었죠. 화학적 성질이 같은데 그 이유 왜 같은지 양선자 수가 같아서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얘는 두 개. 얘는 동위원소야. 동위원소다라는 말은 양선자 수가 같다. 양성자 숫자 같다라는 말은 전자수도 같아요. 전자수도 동일하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질량수가 다르기 때문에 원자량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라는 거, 요 원자량이 다르다라는 거, 요걸로 우리가 차이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원자량은 어떤 거다? 요 동위원소 비율을 고려한 평균 원자량이다. 평균 원자를 구하는 방법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각 원자량에다가 뭘 곱하면 존재 비율을 곱하고 그런데 다 전부 다 더하면 뭐가 된다? 평균 원자량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예제를 풀면서 봤지만 이 10.8이라는 거는 평균 원자량일 뿐이지 10.8에 해당하는 풍선은 존재하지를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에는 동위원소에 대한 내용이 요 정도만 나오는데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해서는 수능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수능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수능을 위해서 설명을 한다. 여러분들의 화학적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설명한다도 아니고 수능을 위해서 설명을 한다. 선생님도 참 가르치면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러면 안 되지만 어찌됐든지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듣고서는 부족함 없이 배우고 궁극적인 대학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학 입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 수업의 방향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여기서 질량수가 원자량이 35인 CL이랑
질량수가 37인 이 CL을 가지고서는 어떤 걸 만들어 볼 거냐면요. 분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분자 중에서도 얘네들을 CL2라는 분자를 만들어 볼 겁니다. 얘네들의 원자량 35, 얘네들은 37이라 했었을 때. 그러면 근데 CL2래. CL2. 그 CL이 몇 개 필요한 거냐면은 2개 필요한 거, 2개 필요한 거. 그럼 여기서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35인 애들 CL이랑 35인 CL이 만나서 어떤 걸 만들 수가 있을 거냐면 CL2로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35인 CL이랑 37인 CL이랑 만나서도 뭘 만들 수가 있을 거냐면 CL2 분자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7인 CL이랑 35인 CL, 지금 말하는 거는 원자량. 얘네들이 만나서 또 CL2로 만들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37인 CL이랑 또 37인 CL을 만나서 CL2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존재 비율도 씁시다. 존재 비율. 4분의 3이다라고 하고 얘네 4분의 1이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평균 원자량 을 35.5 우리가 계산했었어요. 이거 35.5 이걸 여기서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CL의 원자량은 35랑 37 두 가지인 거고 35.5 원자량이 35.5인 CL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제 얘네들의 어떤 걸 구해볼 거냐면 분자량 구해볼 거야. 그러면 얘 원자량 얼마야? 35야. 얘 원자량 얼마야? 35야. 그럼 분자량이 얼마가 될 거냐면은 35의 얘들끼리 만들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70이 될 거고, 얘는 35인 애랑 37이랑 만났는데 72. 얘는 37인 애들이랑 35인 애들이 만났네. 얘도 72. 얘는 37인 애들이랑 37인 애들이 만났네. 얘는 74가 될 겁니다. 그러면 분자량의 가지수. 요거 하나. 70 똑같죠? 여기 2개. 요거 3개가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개 나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의 존재 비율까지도, 존재 비율. 원자의 존재 비율을 알면 우리는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요. 그 분자의 존재 비율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얘는 35인 애들끼리 만난 거죠. 그러면 35인 애들의 존재 확률이 얼마래? 4분의 3이래. 얘는 4분의 3이래. 뭐가? 존재할 수 있는 존재 비율이 4분의 3이래. 얘도 얼마야? 4분의 3이래. 그 4분의 3인 애들이 4분의 3이 애들이랑 만날 확률. 우리 확률은 더해주는 게 아니라 곱해줘야 돼. 곱해주면 돼. 얼마 되냐면 16분의 9가 됩니다. 선생님 더하면 안 돼요? 더하게 되면 4분의 6 되죠. 확률이 1이 넘어갑니다. 확률이 1이 넘어가는 경우 있을 수가 없죠. 최대가 1이 될 뿐 1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16분의 9야. 여기는 이제 4분의 3 존재 비율이 얘도 4분의 1이야. 4분의 3의 확률을 갖는 존재 비율을 갖는 원자량이 35인 애들이 존재 비율이 4분의 1 요 확률을 갖는 원자량 37인 애들이랑 만날 요 확률을 곱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16분의 3이 될 거야. 근데 얘도 지금 보면은 37인 애들은 존재 비율이 4분의 1이야. 35인 애들은 4분의 3이야. 곱해주면 얼마야? 16분의 3이야. 근데 얘네들의 위치만 바뀐 것 뿐이지. 위치만 바뀐 것 뿐이지. 똑같은 분자량이 72예요. 그 얘네들 두 개를 더해줍니다. 그럼 얼마가 돼? 16분의 6이 돼요. 그리고 요 놈들은 4분의 1. 얘도 4분의 1이야. 곱해주면 얼마나 될 거냐면 16분의 1이 될 겁니다. 다 더해보면 얼마나 나오냐면 1이 나옵니다.
1이 나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어지면요, 분자량도 몇 가지가 나오는지도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존재 비율도 얼마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똑같은 걸 묻는 건데, 선생님이 문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똑같은 거 묻는 건데 선생님 문제를 조금 바꿔볼게.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분자의 분자량 70. 선생님이 칠판 두 개를 안 지우고 하다 보니까는 칸이 안 보이네요. 그리고 존재 비율, 분자의 존재 비율. 아우, 이게 너무 막 그렸는데? 이러면 잘 그지 말고 존재 비 잠시만요. 존재 비 할까요? 뭐는지 봅시다. 상대적 씁시다. 상대적. 봅시다.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예 원자도 주니까 CL2라고 할까? CL2? 이제 거꾸로 가볼 거야. 우리가 거꾸로. 요거는 이제 잠깐 지울게요. 이렇게만 딱 주어졌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여기서 어떤 것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냐면요, 제가 여기다가 쓸게요. CL이 가지고 있는 동위원소의 원자량 값을 이거만 보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1로 쓸까 여기? 1. 별표처럼 보이네. 두 번째가 CL의 평균 원자량. 평균 원자량 하기 전에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 존재 비율을 알 수도 있는 거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CL의 평균 원자량. 요거를 조금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거꾸로 캐치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뭐 이미 선행한 학생들은 계산할 수가 있겠지만, 요거를 이제 처음 접한 이 동위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배운 적이 처음인 학생들은 되게 생소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뭔 소리지? 밖에 공사나 봐요. 여러분들 갑자기 뭔 소리 들리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첫 번째로 이 문제를 접근할 때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분자량의 종류예요. 분자량의 종류. 우리는 이미 CL2의 분자량, 이제 요거 다 알고 있지만 모른다라는 가정을 하고선 들어가 보면, 일단 여기서 첫 번째로 캐치될 게 분자량의 종류 몇 가지야? 하나, 둘, 세 가지다. 일단 세 가지라는 거 여러분들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 두 개를 키포인트 두 개를 잡아야 돼. 요 두 개.
왜 그러냐면 얘는 지금 CL2가 만들 수 있는 분자량 중에 가장 작은 애들이고 얘는 CL2가 만들 수 있는 분자량 중에 가장 큰 애들이에요. 그러면 CL2, CL끼리 만나서 CL2로 만든대. 근데 가장 작은 분자량이야. 그 말은 뭐냐면 얘네들은 가장 작은 애들끼리 만났다라는 뜻이고요. 그 원자량, CL이 어떤 원자량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자량을 갖는 애들이 가장 작은 원자량을 갖는 애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분자량도 가장 작아질 수가 있는 거고, 얘네들은 큰 애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가 있는 거냐면은 CL2 분자를 만들었을 때 가장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얘네들은 작은 애들 둘이 만났대. 근데 70이 나왔대. 그러면 CL의 원자량, 작은 원자량 갖는 애들은 얼마다? 하나가 35인 애들이 있구나. 요걸 하나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큰 애들끼리 만났대. 그러면은 일단 CL이 하나가 얼마가 돼야 돼? 큰 애들끼리 두 개가 만났는데 74가 나왔어. 그럼 하나는 37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 37 나와야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계산했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설프게 공부하면 어떻게 실수를 하냐면 72 있네? 그러면은 CL이 36인 경우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건 지금 CL2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임의의 원소 기호하면서 A2 이렇게 돼 있거나 X2 아니면 Y2, Z2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요 굉장히 많이 틀려요. 여러분들이 이 중간에 있는 거, 이건 어떤 애들끼리냐면 둘 중에 하나야. 작은 애들이랑 큰 애들이 만났던지 큰 애들이랑 작은 애들이 만났던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얘네들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분자량의 종류가 세 가지이면 대신에 이렇게 CL2 두 개가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원자의 개수가 두 개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 우리는 이원자 분자라고 불러요. 이원자 분자다라 부릅니다. 이 이원자 분자의 경우에 분자량의 종류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나왔다. 무조건 동위원소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굉장히 아쉬운 게 뭐냐면, 선생님 이제 그동안 뭐 교육 경력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거의 계속 매해, 작년만 빼고 다 고3만 가르쳤어요. 고3만 가르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화학1이 아니라 화투를 거의 많이 가르쳤죠. 화투를 많이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화투를 선택을 수능에서 안 하죠. 왜? 팁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화학1은 선택하는데, 그래서 화학1에 이제 모의고사나 뭐, 평가원 기출문제에서 뭐, 사설 모의고사, 뭐, 봉투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엄청나게 많이 해줬어요. 엄청나게 많이 해주면서, 문제, 선생님 나름대로 문제 유형이라 이 파트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또 이렇게 나온다, 학생들 이렇게 준비시켜주면 되겠다라는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가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서 이제 수업할 때마다 이제 그런 거 중점적으로 이 문제 풀 때는 이런 키포인트를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그런 이제 연습을 시켜주는데, 이게 만나서 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듣기 때문에 잘 따라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건 지금 강의를 찍어 놓은 거라서 본 학생들은 알겠지만은 안 본 학생들은 모르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등교 계획을 하더라도 보충 수업 같은 거 할 수가 아마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거 이미 알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 화학1을 선택할 건데, 이런 걸 그냥 여러분들 강의를 안 듣고서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선생님 나름대로. 되게 지금 굉장히 많이 아쉬워요. 하필 1학기 때 여러분들 로봇 중점 친구들이랑 이제, 8틀의 친구들. 너무 이게 아쉬워요. 진짜 얼굴 보고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웬만해서는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면 분명히 장담하건데, 그 강의에서도 지난 강의에 말했었죠. 아무리 못해도, 선생님만 잘 따르면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아무리 못해도 3등급은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줄게요. 그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갔었을 때 다른 시간 안에 뭐 국영수 준비를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국영수 준비를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열심히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수업 들어갈게요. 이원자 분자. 이원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분자량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 나왔을 때는 무조건 동위원소 종류가 두 가지야. 방금 전에 우리 원자량이 작은 애들이랑 큰 애들 구했죠. 얼마? 35, 37. 요거 말고는 다른 원자량 같지를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이원자 분자이면서 분자량의 종류가 세 개 나왔을 경우에. 하나는 이제 구한 거야. 동위원소 원자량 이제 얘네들이 35인 애들이랑 37인 애들. 얘네들은 그래서 35인 애들이랑 37인 애들이랑 35인 애들이 만났기 때문에 72가 나온 겁니다. 72가 나온 거야. 72 나온 겁니다. 36인 애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꼭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36인 애들 존재할 수가 없다. 요거까지 구했어, 우리가. 그러면, 자꾸 발을 밟혀요. 그 위로 올려야겠어. 그 다음에, 존재 비하면서 선생님 뭐 이게 뭐 100% 몇 퍼센트가 아니라 그리고 뭐 16분의 1, 16분의 2, 8분의 3이 아니라 9대 6대 1로 나왔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상대적이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1만큼 있을 때 얘네들은 6만큼 있는 거고 1만큼 있을 때 얘네들은 9만큼 있는 거다. 이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일단 다 더해줘. 다 더하면 얼마야? 16이지, 16. 그 전체가 16만큼 있을 때 얘네들은 16 중에서 9만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얘네들은 전체가 이제 16만큼 있는데 얘네들은 6만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얘네들은 전체가 16만큼 있는데 얘네들은 1만큼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은 다 한 거나 똑같아. 이건 꼭 기억해둬야 될 거. 확률은 뭐다? 확률은 곱하는 거다. 곱하는 거다. 얘네들은 작은 애들끼리 곱하는 거래.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존재 비율을 x다라고 해봅시다. 똑같을 거 아니야. 30, 얘는 하나는 얘는 x고 얘는 하나 들어 뭐 x 플러스 1 이런 일 없겠죠. 그럼 이제 x 제곱이 요 놈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애들을 볼게요. 얘네들 중간 애들 빼고 큰 애들의 존재 비율을 하나당 원자량을 y라고 둬봅시다. 그럼 얘네들은 y 제곱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가 돼야 돼? 얘네들은 존재 비율이 x 곱하기 y 또 더하기 y 곱하기 x 해서 얘네들은 2x y가 되는 거죠. 이게 살짝 수학적인 게 들어가서 어려워할 수가 있겠지만 전혀 여러분들이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이 x를 우리가 어떤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존재 비율 얘도 마찬가지로 존재 비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x는 얼마 나야 돼? x 제곱은 16분의 9래. x는 얼마야? 4분의 3이래. x는 구했다. 그리고 이제 y 제곱은 16분의 1이래. y는 얼마야? 4분의 1이야. y도 구했다. 그럼 얘네들의 존재 비율은 얼마냐면 4분의 3. 그냥 존재 비율 이렇게만 나왔을 때 이렇게 써주면 돼요. 35인 애들은 얼마야? 4분의 3. 37인 애들은 4분의 1이 되는 거죠. 4분의 1이 되는 거죠. 만약에 퍼센트로 표현하면 얘는 75%, 얘는 2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한번 우리가 해보면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을 해주면 16분의 6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평균 원자는 어떻게 구한다, 우리? 각각의 원자량에다가 존재 비율을 곱해준 거를 더한다. 이러면 얘네들은 이제 35.5가 나올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CL2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건데, 이게 만약에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오게 되면 CL2 이렇게 주어지지를 않을 거예요. 선생님 생각으로는. X2. 이제 숫자 다 달라지겠죠. 그렇게 나눠줄 겁니다. X2, 아니면 뭐 Y2, Z2,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거꾸로 가는 것까지. 이렇게 가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꾸로 가는 것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가는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그래프 주어지고 분자량의 얘네들 종류 주어지고 각각의 얘네들이 동위원소가 가질 수 있는 원자량 구하여라. 그리고 뭐 존재 비율 구하여라. 평균 원자량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더 어려워요. 이걸 주고 나서 만들어질 수 있는 분자량의 종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는 여러분들 좀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동위원소 부분에서 설명할 내용이 요 정도면 들려나?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되려나? 잠시만요. 이 정도만 하면 선생님도 맨날 이제 뭘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오는데 깜빡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깜빡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 반을 들어가다 보면은 저 반에서 수업했는데요. 우리 반은 왜 안 해줘? 이제 이런 게 될 수가 있는데 2개 반밖에 안 돼서 깜빡하면 안 돼. 선생님 너무 깜빡깜빡 잘해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더 다른 뭐 다양한 문제들 같은 경우가 나오게 되면 이 정도면 여러분들 기본 베이스 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은 동위원소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이 정도만 해결할 수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강의 속 3번 문제를 내겠어요. 이거는 썼다가 지울 겁니다. 요거는 강의 속 3번 문제. 이게 뭐냐면요. 질량수가 1인 수소, 질량수가 2인 수소, 질량수가 16인 산소, 질량수가 17인 산소, 질량수가 18인 산소가 있어요. 얘네들의 원자량은 질량수랑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원자량은 질량수랑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네들이 어떤 걸 만들었을 때, H2O를 만들었을 때, H2O의 분자량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인지 한번 구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첫 번째 강의서 3번 문제예요. 강의서 3번 문제. 근데 웃긴 게 되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것도 어제 강의 찍어서 말했는지 안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1번에도 학번 쓰라 그러고 2번에도 학번 쓰라 그랬던 거예요. 선생님 몰랐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이제 수업 댓글에 남겼어요. 선생님 댓글에 남기고 저기서도 남겼어. 설문에도 남겼어. 위에 거랑 똑같아요 라고 남겼는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 학생은 강의를 안 들었다는 거지. 올라가자마자 설문을 했으니까 그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되게 고마운 학생이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이제 주변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이게 되게 착해요. 그리고 이 친구 이렇게 해줘서 댓글을 이렇게 수업 설문에 이렇게 해줘서 저 고쳤어요 했더니 선생님 그 친구 그럼 어떻게 알았대 그거를 수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근데 뭐 어찌됐든 그 친구가 선생님 수업 안 됐더라도 그 내용만 다 이해하고 있으면 굳이 들을 필요 없는 거죠. 굳이 들으면 있는 거지. 알겠는데 더 들으면 뭐해? 그 시간에 다른 국영수 공부하면 됐지. 누누이 말하지만 화학 공부보다 이미 그러고 있지만 국영수가 더 중요하죠. 당연히. 국영수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요거 이제 가서 3번 문제. 이게 지금 그 다음 내용 지금 수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 다음 내용 나가자니 또 되게 애매하네. 요걸 또 끊고 나갈 수도 없고. 잠시만요. 이거. 그죠. 잠깐만요. 강의를 몇 분 동안 찍었지?
딱 30분 찍었네. 아씨, 이거 그 다음번에 하면은 30분 안에 1시간 한다라고 하면은 30분 안에 요거를 하기가 굉장히 애매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괜히 아예 이제 다른 내용 파트를 해야 되는 건데, 또 괜히 하다가 끊고서 또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여기 정도까지 하고, 그다음 이제 선생님은 점심 먹고 와서 새로운 강의를 다음 내용, 이제 현대 원자의 모형, 우리 지금까지는 어떤 거에 대해서 배웠냐면, 우리가 러더퍼드까지 하고 선생님이 이 원자의 구조랑 이제 동연서 설명하고 그렇게 끝냈었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다음 강의 때에는 이제 보의 원자 모형이랑 현대 원자 모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